퀀텀 다이나믹스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다. 회의실 끝 거대한 흑요석 테이블 상석에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기술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의 왕국은 감정이 배제된 논리와 숫자로만 구축되어 있었다. 지역의 시선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붉은색 경고 지표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깜박였다. 그래서 이 사소한 변칙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방 안의 온도마저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지난 3시간 동안 우리 서버에서 4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유출시켰다는 건가? 보안팀장의 설명은 그게 다인가? 땀에 젖은 보안팀장이 감히 눈을 맞추지 못했다. 회장님, 저희는 지금 지역이 손을 들자 말이 끊겼다. 그는 혼란을 경멸했다. 무능은 그에게 물리적인 고통에 가까운 혐오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침입한 이 혼돈을 참을 수 없었다. 지역은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병적으로 기피했다. 악수조차 비서를 통해 처리할 정도였다. 그의 세계는 무균실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무균실이 오염되었다. 유출된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했나? 그가 물었다. 한 젊은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출처는 내부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의 한서연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녀는 어제부로 무단 결근 상태입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한서연,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수천 명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였다. 그녀를 찾아 당장.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일어섰고 임원들은 마치 포식자 앞에 초식 동물처럼 움츠러들었다. 지역은 회의실을 나섰다. 그에게는 데이터 복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통제권의 회복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고 지저분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끔찍하게 부어 있었고 찢어진 입술에서는 피맛이 났다. 그녀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어깨에는 누군가에게 거칠게 붙잡혔던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이미 2시간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가씨, 지루한 표정의 경찰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남자들한테 맞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무슨 거대한 음모라도 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제발 확인해 주세요.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에요. 경찰은 USB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가씨,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밤늦게 그런 데를 돌아다녀. 우리가 이런 사소한 폭행 사건까지 다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저기 가서 진술서나 작성해요. 서연은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그들은 그녀를 폭행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퀀텀 다이나믹스의 서버에서 발견한 그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즈의 문 회장. 그가 퀀텀의 기술을 훔쳐 국가 금융망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권지혁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에게 발각되었고 어젯밤 지옥을 경험했다. 경찰서를 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떨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은 이미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녀는
USB를 품 안에 깊숙이 숨겼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어쩌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의 개인 비서이자 유일하게 그의 반경 1미터 접근이 허용된 강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회장님, 2시간 전 강남 경찰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호가 끊겼습니다. 지역의 걸음이 멈췄. 경찰서? 그녀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해.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강 비서는 재빨리 화면을 넘겼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 우수한 성적. 아, 어젯밤 그녀의 아파트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나 배신이 아니었다. 강 비서, 보안팀 최고 레벨을 동원해 한서연의 위치를 다시 추적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녀는 지금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도 있어. 지역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논리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여자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는 자신의 통제된 세계가 외부의 혼돈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좁은 골목길 벽에 등을 기댔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온몸이 고통을 호소했다. 어젯밤의 공포가 다시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그때 골목 입구에 어두운 형체 3개가 나타났다. 어젯밤 그녀를 덮쳤던 그 남자들이었다. 이런 고양이가 꽤 멀리 도망쳤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USB 내놔. 곱게 말할 때 남자가 손을 뻗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비에 젖지 않은 그의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또렷한 소리를 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더러운 빗물에 젖는 것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을 들어 깡패들과 그들 뒤에 공포에 질려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로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당신들, 지역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압도할 만큼 조용하지만 강렬했다. 내 소유물에 손을 대고 있군. 깡패 두목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뭐야, 이 새끼는 왕자님 행차하셨나? 이게 내년이 부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역의 차 뒷문이 열리고 강 비서와 2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왔다. 전투는 싱거울 정도로 빨리 끝났다. 지역의 경호원들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었다. 몇 차례의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깡패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지역은
그 광경을 마치 지루한 보고서를 읽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폭력을 경멸했지만 필요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 골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와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한서연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지혁은 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공포와 불신, 그리고 약간의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지혁은 그녀의 엉망이 된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부은 뺨, 찢어진 입술,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혐오하는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나타난 오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날카롭게 벼려진 강인함이었다. 지혁은 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치 더러운 것에 닿기 싫다는 듯이 한서연 씨, 당신이 가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을 회수하러 온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수건을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당신이 권지혁 회장님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인가요? 지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다. 그의 논리 회로가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었다. 위로라는 감정은 그의 어휘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이 여자, 폭행당한 그녀의 저항하는 눈빛 앞에서 권지혁은 자신의 통제된 세계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아니, 그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의 적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내 보호하에 있다. 그는 그녀가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차에 태워. 경호원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손대지 마.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었다.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비논리적인 상황이 극도로 피곤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직접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와 1미터 거리를 유지했다. 한서연 씨, 선택지는 두 가지다. 여기서 저들과 함께 경찰에 인계되거나 아니면 나를 따라와서 당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거나 어느 쪽이 당신의 생존에 더 유리하지?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역설적으로 그 차가움이 서연의 공포를 잠시나마 진정시켰다. 이 남자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 USB를 꽉 쥐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지혁은 대답 대신 자신의 차를 가리켰다. 당신을 죽이려 했다면 나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거다. 시간 낭비니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차를 향해 돌아섰다. 서연은 쓰러진 깡패들을 한 번, 그리고 지역의 넓고 견고한 등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절뚝거리며 그를 따랐다.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차가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요새였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공기는 의료시설 수준으로 정화되어 있었고 모든 가구는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이곳은 권지역의 내면 세계 그 자체, 즉
통제와 질서의 결정체였다. 한서연의 존재는 이 완벽한 무균실에 떨어진 핏방울과도 같았다. 흙먼지 묻은 신발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자국을 남겼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고통의 신음은 이 공간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역은 그녀가 소파에 앉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니, 그가 혐오하는 것은 그녀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묻혀온 혼돈이었다. 강 비서, 의료팀을 불러 지역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채 마치 오염원을 다루듯 지시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입을 만한 옷도 준비해. 지금 입고 있는 건 폐기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한서연을 보호할 자산으로 분류했을 뿐 인간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남녀가 의료 장비를 들고 도착했다. 그들은 지역의 개인 주치의 팀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요. 만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권지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이 날 여기 데려온 건 그 데이터 때문이잖아요.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치료는 필요 없어요. 거래를 하죠, 회장님. 권지혁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 상황에서도 거래를 말하다니 그는 의료팀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했다.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과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는 강 비서뿐이었다. 말해봐. 한서연 씨, 당신이 가진 패가 뭔지. 지역이 서재의 거대한 책상 뒤 자신의 안전지대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그 USB를 꺼냈다. 이걸 원하죠. 하지만 이걸 당신에게 넘기면 내 가치는 그걸로 끝이에요. 저 밖에 그들처럼 당신도 날 처리할지 어떻게 알죠? 합리적인 의심이군. 지역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에겐 선택지가 없어. 나 없이는 이 빌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테니. 그는 서연을 압박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도 나 없이는 당신의 완벽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 수 없겠죠. 그녀는 지혁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혁은 그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피해자나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협상가였다. 좋아, 증명해봐. 당신이 가진 것이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보안 터미널 중 하나를 가리켰다. 서연은 절뚝거리며 터미널로 다가갔다. 그녀는 USB를 연결하기 전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건 일부예요. 핵심 데이터는 다른 곳에 백업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녀는 몇 개의 키를 입력했다.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라인들이 떠올랐다. 지역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퀀텀 다이나믹스의 독점적인 AI 보안 알고리즘이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이건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시스템의 백도어야. 하지만 목적지가. 서연이 화면을 전환했다. 다음 화면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 네트워크망 도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선명하게 APX라는 로고가 밝혀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분노할 때조차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그의 오랜 라이벌 문 회장이었군. 감히 내 기술을 훔쳐서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려 해.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테러 행위였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들은 다음 주 시스템 전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날을 노리고 있어요. 이 백도어가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빠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끝까지 했다. 전 이걸 막으려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지역의 개인 단말기가 울렸다. 강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퀀텀 다이나믹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감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지역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문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호화로운 한옥 저택에서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스의 문 회장이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들어온 보고에 만족스러운 듯 입에 문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권지혁 그 애송이가 감히 내 일에 끼어들었단 말이지.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그 계집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권지혁이 데려간 것 같습니다. 문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잘 됐군. 어차피 그 데이터는 내 손에 들어올 거야. 권지혁은 그저 컴퓨터만 아는 애송이지. 이런 진짜 게임은 해본 적이 없을 거다. 그는 검은색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었다. 백 실장에게 연락해. 문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더 이상 아마추어처럼 놀지 말고 전문가답게 청소하라고 전해. 그 계집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권지혁에게도 경고를 똑똑히 해줘야지. 그의 눈이 바둑판 위에서 빛났다. 어디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다시 펜트하우스. 지역은 언론 보도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통보서를 동시에 훑어보고 있었다. 이것은 이중 압박이었다. 법적 그리고 여론적 공격. 문 회장은 그가 한서연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었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 입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서 있었다. 문 회장은 그녀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를 애송이로 취급하며 도발했다. 권지혁은 평생을 감정이 아닌 논리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업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자신의 소유물, 그는 여전히 서연을 그렇게 인식했다. 를 위협받은 최상위 포식자의 본능적인 분노였다. 그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느꼈다. 강 비서.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의료팀을 다시 불러 한서연 씨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해. 단 하나의 흉터도 남기지 마.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리고 강 팀장 보안 팀장에게 연결해. 이 빌딩 전체를 봉쇄한다. 레벨 알파 등급으로. 개미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해. 지역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백 실장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지금 당장.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과 나의 거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신은 나에게 데이터를 주고 나는 당신을 살려주지. 이건 불가피한 보호 계약이야.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한서연에게 주어진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깨끗하게 소독되었고 최고급 의사에게 치료받았으며 지역이 주문한 무채색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옅어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골마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무균실에 격리된 이물질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손님용 침실은 웬만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었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문은 항상 강비서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다. 지역은 그녀에게 최고 사양의 분석용 터미널을 제공했다.
데이터 분석을 계속해 문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그것이 그의 유일한 요구였다. 하지만 서연은 모니터의 깜박이는 커서에 집중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가정부의 그림자에도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덮쳤던 그들의 손길, 그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금속성의 비린내를 잊을 수 없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서재, 유리벽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변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안전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요새였고 그 어떤 위협도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그녀의 공포 반응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었다. 위협은 제거됐다. 한서연 씨. 그가 인터컴을 통해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움츠릴 뿐이었다. 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고장난 기계를 다루는 데는 익숙했지만 망가진 인간의 감정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지혁은 평소처럼 잠들지 않고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 뜬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문 회장의 법적 공세는 거셌고 퀀텀 다이나믹스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그의 집중력을 깨뜨렸다. 손님용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흐느낌도 비명도 아닌 목이 졸린 듯한 짐승의 신음소리였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산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그가 그녀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악몽에 갇혀 있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오지마, 제발, 만지지 마라고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혁은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혼돈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이 감정적인 전염병에 감염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다. 비논리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목이 마른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섰을 때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풀려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지역을 그들 중 하나로 본 것이다. 안 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손이 지역의 팔을 스쳤다. 지역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 순간 서연이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다시 허공을 향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그녀의 손이 지역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본능적인 행위였다. 권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혐오감과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맨살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피해왔다. 그의 첫 반응은 손을 뿌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절박한 힘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립은 부서질 듯 강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분노도 유혹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갈망하는 순수한 공포만이 존재했다. 이것은 그가 경멸하던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신호였다. 지역은 숨을 참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자신의 손가락 위로
상처 입은 그녀의 손가락이 절박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손을 빼내지 않았다. 그는 그냥 서 있었다. 돌처럼 굳어진 채 이 이해할 수 없는 감각을 견뎌냈다.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의 격렬했던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녀를 붙잡고 있던 악몽의 힘이 약해졌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깊고 고통스러운 잠에 빠져들었다. 지역은 천천히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는 즉시 방을 나와 자신의 욕실로 직행했다. 그는 뜨거운 물에 손이 벌개지도록 손을 문질러 씻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절박한 차가움과 그 떨림이 그의 피부에 각인된 것 같았다. 그의 얼음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권지혁은 처음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기운을 내뿜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보안팀장인 강 팀장을 호출했다. 강 팀장은 전직 특수부대 UDT 출신으로 지역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어제 그 여자 한서연을 공격했던 놈들을 찾아내 지역이 명령했다. 강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들은 이미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단순 폭행범으로 지역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은 단순 폭행범이 아니다. 그 배우를 원해. 누가 그들에게 돈을 주었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 차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강 팀장은 지역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기업 보안 업무를 넘어섭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 회장은 내 자산을 건드림으로써 이 게임의 룰을 바꿨다.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하지. 강 팀장의 팀 케르베로스는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경찰보다 빨랐고 검찰보다 깊었다. 그들은 지역의 마이바흐에 찍힌 고화질 영상으로 깡패들의 신원을 즉시 파악했다. 그들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강 팀장의 부하들이 그들 중 하나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 몇 시간 후 강 팀장이 지역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보고드립니다. 놈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차명 계좌였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지역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를 파악했습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지? 강 팀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최태수 의원입니다. 최태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부패했지만 교활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최태수라고 지역이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최태수 의원은 현재 디지털 금융보안법 개정안의 주 발의자입니다. 강 팀장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만약 퀀텀 다이나믹스가 보안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감사를 받게 되면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고 그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스가 됩니다. 사실상 국가 금융망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을 얻게 되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문 회장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다. 정치권과 결탁한 거대한 음모였다. 한서연은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고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되었다. 권지혁의 차가운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유리벽 너머의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악몽 이후 이상하게도 차분해져 있었다.
그녀는 터미널 앞에 앉아 미친 듯이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공포를 분노로 승화시키려는 듯했다. 지혁은 깨달았다. 저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자산이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폭풍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의 눈을 지켜내야만 했다. 단순히 데이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젯밤 그의 손을 잡았던 그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비논리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는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차가운 무채색의 공간은 이제 수십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으로 가득 찼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 금융시장 그래프, 그리고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을 중심으로 얽힌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구석에서 떨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날카로운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를 정밀한 분석력으로 바꾸어냈다. 그녀는 지역이 제공한 터미널 앞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오갔다. 그녀는 문 회장의 차명 계좌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최태수 의원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여기에요, 회장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지역을 불렀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최태수 의원의 비자금이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스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다시 백 실장이라는 인물에게로.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야. 전직 정보사 출신의 용병 팀 리더다. 지역은 서연의 분석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천재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거대한 금융 전략을 짜고 있었다. 문 회장이 퀀텀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매도를 퍼붓고 있다면 지역은 그들의 자금이 마르는 순간을 기다려 거대한 숏 스퀴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뇌와 자본의 전쟁이었다. 당신은 지역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훌륭한 분석가군, 한서연 씨. 당신의 데이터가 내 총알이 될 거다. 서연은 그의 칭찬에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스의 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권지혁이 자신의 법적 공세와 주가 조작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퀀텀의 방어벽은 더 견고해졌고 시장에서는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었다. 그 애송이가 내 공격을 막아내고 있단 말인가? 그의 앞에 선백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가 우리 쪽 사람들을 파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 팀원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권지역의 사설 보안팀 케르베로스의 짓으로 보입니다. 문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권지역을 그저 운 좋은 컴퓨터 오타쿠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문 회장이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그 계집이 그놈의 펜트하우스 안에 틀어박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 빌어먹을 데이터만 손에 넣으면 돼. 그게 모든 것의 열쇠야. 그는 백 실장을 노려보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놈의 요새로 직접 들어가. 백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퀀텀 다이나믹스 빌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문 회장이 비열하게 웃었다. 정면으로 가라고 누가 그랬나?
그는 서랍에서 카드키 하나를 꺼내 던졌다. 최태수 의원이 선물해준 마스터키다. 최상위 보안 등급도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지. 문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 계집을 납치해. 그리고 데이터 원본을 가져와. 권지혁 그 애송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안방이 털리는 와중에도 잘난 척을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사냥이다. 백 실장은 카드키를 집어들고 말없이 사라졌다. 그날 오후 권지혁은 한서연을 퀀텀 다이나믹스 본사 빌딩으로 데려왔다. 펜트하우스의 방화벽만으로는 부족해. 메인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 당신이 발견한 백도어의 킬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서연의 안전을 위해 강 팀장과 케르베로스 팀 전원을 대동했다. 빌딩은 이미 최고 등급의 경계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중앙 서버실의 위압적인 풍경에 잠시 숨을 삼켰다. 수백 대의 서버가 푸른 빛을 내며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권지혁 제국의 심장이었다. 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통제실로 안내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는 빌딩 전체의 보안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해. 강 팀장이 2층 전체를 봉쇄할 거다. 지혁이 말하는 순간 조용하던 통제실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붉은색 경고등이 격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침입, 지하 4층 주차장. 미확인 인원 12명, 비구역을 통해 진입 중. 보안 요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지역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뚫렸지? 모든 접근은 차단되었을 텐데. 강 팀장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케르베로스 전원, 비구역으로. 적들은 중무장 상태다. 교전 수칙 델타. 그는 서연과 지역을 통제실 안쪽에 밀어넣고 방탄 유리문을 봉쇄했다. 회장님, 여긴 안전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들은 빌딩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 중앙 엘리베이터를 향해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로비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억눌린 총성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백 실장의 팀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된 살인 기계였다. 로비가 뚫렸습니다. 통제실 화면에 로비의 CCTV 영상이 떴다. 퀀텀의 보안 요원들이 쓰러져 있었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서버실 40층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젠장, 강 팀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총을 장전했다. 놈들이 최상위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통제권이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다. 그들이 날 잡으러 온 거예요. 나 때문에. 그녀의 몸이 다시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대신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실, 자신의 빌딩이 감히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경노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통제실의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강 팀장,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지? 그가 침착하게 물었다. 35층 통과 중입니다. 1분 안에 여기 도착합니다. 지역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렇게는 안 되지. 그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내 엘리베이터를 원했다면 기꺼이 내주지. 그는 코드를 입력했다. 40층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던 엘리베이터가 39층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백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무슨 일이야? 백 실장이 소리쳤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강력한 수면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스다. 방독면 써.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동시에 지역은 강 팀장에게 명령했다. 39층으로. 그들은 이제 잠자는 고양이에 불과해. 하지만 백 실장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가스가 퍼지기 직전 엘리베이터의 비상 해치를 폭파하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와 2명의 부하가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나머지는 버려. 목표는 40층이다. 계단으로 간다. 그들은 40층 비상 계단문을 폭파하고 서버실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 팀장과 케르베로스 팀이 즉시 그들을 맞이했다. 좁은 복도에서 다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서연은 유리벽 너머로 벌어지는 총격전에 비명을 질렀다. 그때 백 실장의 부하 중 하나가 통제실의 방탄 유리를 향해 유탄 발사기를 조준했다. 회장님, 피하십시오. 강 팀장이 외쳤다. 유리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권재혁은 서연을 잡아 끌어 자신의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한서연 씨, 들리나?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 빌딩은 내 두뇌의 연장선이야. 그리고 난 내 집에서 지는 싸움은 하지 않아. 그는 벽의 패널을 열고 수동 제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서버실 전체에 소화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가 붉은색 버튼을 눌렀다. 복도 전체에 할론 가스가 아닌 액체 질소가 분사되었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모든 전자기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용병들의 총이 무력화되었다. 지금이다. 강 팀장이 외쳤고 케르베로스 팀이 열화상 고글을 낀 채 돌진했다. 추위와 어둠 속에서 용병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백 실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통제실에 깨진 유리 틈으로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지역의 책상을 스쳤다. 서연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지역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총을 든 게 아니었다. 그는 단말기를 들고 있었다. 게임 끝이다. 백 실장. 지역이 통제실의 모든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복도에 설치된 음향 보안 시스템을 최대치로 가동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주파 소음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백 실장은 귀를 감싸주며 바닥에 쓰러졌다.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강 팀장이 지친 모습으로 통제실 문을 열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생존자 전원 확보했습니다. 지역은 헝클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일어섰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손을 거두었다. 그는 묶인 채 무릎 꿇려 있는 백 실장에게로 걸어갔다. 백 실장은 경멸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내 놈, 단순한 책상 물림인 줄 알았는데 꽤 하는군. 지역은 그의 앞에서 쪼그려 앉았다. 그의 눈은 절대 0도의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빌딩은 내 몸의 일부다. 넌 내 영역에 침입한 바이러스일 뿐이고 난 버그를 용납하지 않아.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네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긴 내 사냥터야. 그는 일어섰다. 문 회장에게 전할 말은 없다. 그는 곧 내 말을 직접 듣게 될 테니까. 백 실장은 그 냉혹한 눈빛에서 생전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퀀텀 다이나믹스 타워 40층의 서버실은 방금 전의 격전이 남긴 상흔으로 차가웠다. 액체 질소의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복도에는 제압당한 용병들이 쓰러져 있었고 강 팀장의 케르베로스 팀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깨진 방탄 유리 앞에 서서 마치 체스판의 말을 정리하듯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릎 꿇린 채 결박당한 백 실장에게 향했다. 그의 모든 통신 장비와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에게 보고가 들어간 경로를 역추적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다음 수를 준비하는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그의 통제하에 들어온 듯했다. 한서연은 통제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차올랐다. 권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안정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괜찮나? 라는 비논리적인 질문 대신 이제 마무리하지라고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버실의 육중한 방화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정문을 통해 들어온 이들은 전투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위압적인 기세로 방 안에 들어섰고 그들 앞에는 냉막한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근거로 내 서버실에 무단으로 들어오지? 강 팀장과 케르베로스 팀이 즉시 지역의 앞을 막아섰지만 정작 무리들 뒤에서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분위기가 다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권지혁 회장, 앞장선 차장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최태수 의원의 직계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시세 조종 및 내부자 거래, 그리고 퀀텀 다이나믹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영장을 지역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또한 이 서버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이것이 문 회장의 진짜 공격이었다. 백 실장의 물리적 침투는 플랜 A거나 이 법적 공격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미끼였을지도 몰랐다. 그들이 실패하자 즉시 플랜 B가 가동된 것이다.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은 권지혁이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그를 법의 이름으로 묶으려 했다. 강 팀장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지금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한 참이다. 저자들은 차장검사가 비웃으며 그의 말을 잘랐다. 테러리스트, 우리가 보기엔 사설 용병 간의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그쪽이야말로 불법 무기 소지 혐의가 추가되겠군. 그는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당장 서버를 압수해. 서연이 경악하며 외쳤다. 안 돼요. 그 서버에는 지금 국가 금융망을 마비시킬 백도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막아야 해요. 차장검사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 경멸이 스쳤다. 저 여자는 누구지? 공범인가? 같이 연행해. 수사관 2명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권지혁이 움직였다. 그는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온 수사관을 뿌리치고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이 행동은 자산 보호의 논리를 넘어선 본능적인 방어였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낮고 위험했다. 그녀는 내 회사의 내부 고발자이자 현재 기업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핵심 증인이다. 당신들이 지금 그녀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려 한다면 난 내일 아침 당신들의 경력뿐만 아니라 당신들 배우의 모든 것을 해체시킬 거다. 영장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의 살기 어린 기세의 차장검사는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의 임무는 권지혁을 체포하고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었다. 저 여자까지 건드려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좋다. 하지만 회장님은 우리와 같이 가셔야겠어. 수사관들이 다가와 지역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곧게 뻗은 등을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 완벽한 남자가 무력하게 손이 뒤로 묶인 채 서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서 타인에 의해 통제권을 완벽하게 상실했다. 안 돼, 회장님, 서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지역은 연행되어 나가면서 잠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입 모양으로 아주 작게 거의 알아챌 수 없게 속삭였다. 플랜 B. 그리고 그는 검사들에게 이끌려 서버실을 나갔다. 서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메인프레임 서버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서연이 작업하던 작은 워크스테이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강 팀장은 변호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며 법적 절차의 부당함을 외쳤지만 공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서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남자가 자신 때문에 혹은 자신과 데이터 때문에 잡혀갔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폭력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그를 올가맨 것이다. 그녀는 무력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역의 마지막인 모양이 떠올랐다. 플랜 B. 그녀는 며칠 전 지역과의 분석 세션을 기억해냈다. 지역은 거대한 서버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완벽하게 분리된 A, 탐즈, 단 하나의 터미널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만약의 사태로 메인 서버를 빼앗긴다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험이다. 그녀는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 터미널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지역이 건네주었던 최고 등급의 보안 USB를 꽂았다. 그녀는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을 올가맬 모든 핵심 데이터, 백도어의 원본 코드, 그리고 그들의 자금 흐름도를 그 작은 드라이브 하나에 압축해 담았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요새를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회장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강 팀장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회장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다음 수를 준비했던 것이다. 검찰이 1층 로비와 모든 엘리베이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빌딩의 쥐구멍까지는 모르죠. 강 팀장은 그녀를 아까 백 실장이 침입하려 했던 환풍구 근처에 숨겨진 비상계단으로 이끌었다. 이 길은 지하 주차장 C구역으로 연결됩니다. 제 개인 차량입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 추적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차키를 그녀에게 쥐어주었다. 한서연 씨, 이제 회장님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서연은 키를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떨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퀀텀 타워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고 도시 전체가 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이 언급했던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법이 썩었다면 법보다 더 강한 힘을 이용해야 했다. 서연은 차를 몰아 마포구의 한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독립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민준 기자가 있었다. 그는 특히 최태수 의원의 비리를 수년간 추적해온 인물이었다. 서연은 김 기자의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서 김 기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누구신지, 밤늦게 무슨 일로? 서연은 숨을 고르며 그가 준 USB 드라이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물이에요, 기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이 대한민국 금융망을 파괴하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체포해 갔어요. 김민준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자세히 말해봐요.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김민준 기자의 독립 언론사 뉴스타파가 터뜨린 특종 기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심장부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단독 에이펙스 문 회장, 최태수 의원, 국가금융망 파괴 음모, 퀀텀 다이나믹스 내부 고발자 데이터 입수. 기사는 한서연이 목숨 걸고 빼돌린 USB의 데이터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백도어 코드의 일부, 자금 흐름도, 그리고 최태수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문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까지. 여론은 들끓었다. 국가 안보가 민간 기업과 부패한 정치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시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비리가 아닌 국가 전복 시도에 준하는 테러 위협이었다. 여론의 엄청난 압박과 상부의 지시에 권지혁을 체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하룻밤 만에 입장이 뒤바뀌었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 및 수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권지혁의 긴급 체포를 취소하고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구치소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완벽했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옅은 수염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무시한 채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강 비서의 차에 올라탔다. 상황은 그가 차에 타자마자 물은 첫마디였다. 김민준 기자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서연 씨는 현재 뉴스타파 측의 안전가옥에 보호 중입니다. 강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다. 문 회장과 최 의원은 완전한 날조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자정입니다. 금융망 전체 업데이트 시간이죠. 권지혁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들에게 기자회견을 할 시간 따윈 주지 않아. 그는 강 비서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퀀텀 타워가 아니었다. 검찰에 압수수색당한 본사가 아닌 마곡 지구에 위치한 퀀텀의 비밀 RD 센터 더 벙커였다. 더 벙커의 상황실은 본사의 통제실보다 더 첨단화되어 있었다. 지혁이 도착했을 때 한서연이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의 구겨진 셔츠와 지친 기색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비논리적인 질문을 무시했다. 데이터는? 그가 물었다. 모두 준비됐어요. 서연이 다시 분석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서버를 가져갔어요. 자정전에 백도어를 막을 방법은 하나다. 지역이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켰다. 적들의 목을 치는 것,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즉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국가금융안보 위협을 사유로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회에는 최태수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요청했다.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은 코너에 몰렸다. 이 거대한 여론의 폭풍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자백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권지혁의 음모이며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당당히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몇 시간 후 국회 청문회장은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집결한 가운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은 증인석에 앉아 뻔뻔하게도 결백을 주장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경쟁 기업을 죽이기 위한 권지혁 회장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최태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법 사설 용병 케르베로스를 동원해 우리 기업을 협박했습니다. 문 회장 역시 한서연이라는 직원은 데이터를 훔쳐 달아난 범죄자일 뿐이며 권지혁이 그 범죄자를 비호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다. 여론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듯했다. 물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증인석이 아닌 발언대로 곧장 걸어 나갔다. 문 회장,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당신은 백 실장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문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다. 모르는 사람이요. 내 빌딩에 침입했던 테러리스트의 이름이던가? 그렇습니까? 지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를 띄웠다.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검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강 팀장이 백 실장에게서 받아낸 비공식 자백 녹음이 흘러나왔다. 천문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 그 계집을 잡아오고 데이터 원본을 확보하라고. 문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조작이다. 저건 조작된 음성이다. 그가 고함을 질렀다. 증거도 없는. 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는 청문회장 문을 바라보았다. 제 핵심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김민준 기자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갑옷을 입은 전사였다. 그녀는 발언대 앞에 서서 청문회장을 가득 메운 의원들과 문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는 퀀텀 다이나믹스의 데이터 분석가이자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의 국가 반역 행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들은 제가 코드를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의 백도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 라인들을 띄웠다. 이것이 오늘 자정 대한민국 금융망을 마비시킬 코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지혁과 눈을 맞췄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혁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 백도어가 실행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분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금융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정을 기점으로 백도어 코드가 실행되었다. 은행 시스템이 차례로 붕괴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국가 전체의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끔찍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생중계되었다. 청문회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문 회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파멸했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 계집애를 노려보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인연.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방청석에 숨어있던 문 회장의 마지막 수화가 움직였다. 그는 경호원으로 위장해 잠입해 있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권지혁이 아닌 발언대에 서 있는 한서연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죽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강 팀장이 몸을 날렸지만 몇 걸음 늦었다. 김민준 기자가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서연은 눈앞에 번뜩이는 칼날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단 한 번도 타인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던 남자, 악수조차 혐오했던 남자, 완벽한 무균실 속의 왕이었던 권지혁이 움직였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논리적인 판단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통제 회로를 무시하고 터져나온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그는 괴한을 제압하지 않았다. 그는 괴한을 지나쳐 한서연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감쌌고 그녀를 안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모든 세계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너져 내렸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지역이 바닥에 부딪혔다. 챙강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 팀장과 국회 경호원들이 즉시 괴한을 짓눌렀다. 청문회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한서연을 안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자신의 가슴팍에 파묻힌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자신의 뺨에 닿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혼돈이었고 비논리적이었으며 그가 평생 피해온 모든 감각의 총합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는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서연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새 같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이 남자의 품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구겨진 재킷을 꽉 움켜쥐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귀가 먹먹할 정도로 터져댔다. 의사봉이 격렬하게 울렸다.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국회 청문회장의 시간은 몇 초간 얼어붙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권지혁은 자신의 온몸을 감싸는 생경한 감각에 마비된 듯했다. 그의 품 안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체온, 가늘게 떨리는 숨결, 그리고 그의 셔츠를 꽉 움켜쥔 손의 압력이 그의 모든 신경회로를 과부하시켰다. 그가 혐오에 맞이 않던 혼돈의 결정체였다. 논리회로가 경고음을 울렸다. 오염, 위험, 접촉 한계 초과. 하지만 그의 몸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이 혼돈의 중심에 역설적인 안정감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힌 충격보다 그녀의 떨림을 더 강렬하게 느꼈다. 회장님, 강 팀장의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괴한은 제압당에 끌려나갔고 국회 경호원들이 주변을 통제했다. 지역은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안았다. 자신의 모든 원칙을 깨고 생전 처음으로 타인을 제 몸으로 감쌌다. 그는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황급히 그녀를 밀어내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혐오감, 그리고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에게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먼지를 터는 행위가 아니라 방금 전에 접촉으로 오염된 자신을 정화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한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순수한 놀라움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방금 자신을 감쌌던 그 견고한 팔과 가슴의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강 팀장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한서연 씨. 그 시각 증인석의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살인교사 미수라는 마지막 카드가 눈앞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범죄가 전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었다. 검찰이 아닌 경찰 특수수사대가 청문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건 음모야, 권지혁, 내 놈이. 문 회장의 발악은 소음에 묻혔다. 권지혁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끝난 게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자신의 피부에 남은 그녀의 잔상에 쏠려 있었다. 그는
한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마치 도망치듯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승리했지만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얻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경랑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 문 회장과 최태수 의원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은 뿌리 뽑혔. 퀀텀 다이나믹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압수되었던 서버는 즉각 반환되었다. 권지혁은 국가 경제를 구한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정작 권지혁 자신은 펜트하우스에 칩거했다. 그는 그날 청문회장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언론은 그가 한서연을 감싸안은 장면을 수호자의 포옹이라 부르며 연일 내보냈지만 그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혼란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유일한 오점이었다. 모든 혼돈이 가라앉은 저녁,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다시 완벽한 정적을 되찾았다. 한서연은 떠날 준비를 마친 채 지역의 서재문 앞에 섰다. 그녀는 이제 증인이자 피해자가 아닌 이 전쟁의 승리자 중 한 명이었다. 회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역은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끄고 돌아섰다. 방 안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무거웠다. 그들은 청문회장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보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미터, 지역이 정한 안전거리였다. 그는 평소에 냉정한 CEO로 돌아온 듯했다. 당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은 법무팀을 통해 처리될 거요. 원한다면 퀀텀 다이나믹스 혹은 미국 지사에서의 복직도 가능하고. 그는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런 것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어깨로 향했다. 그가 청문회장 바닥에 부딪혔던 쪽이었다. 그의 셔츠 위로 옅은 멍 자국이 비쳤다. 지역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계산착오였을 뿐이요. 불필요한 물리적 충격이었지. 그는 애써 그날의 기억을 논리적인 실패로 치부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시선이 그날의 비논리적인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방어를 보았다. 완벽한 얼음 성벽 뒤에 숨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폭풍에 어쩔 줄 모르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평생 지켜온 자신의 세계를 기꺼이 부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의 몸이 긴장으로 굳었다. 3미터의 거리가 2미터로 좁혀졌다. 멈춰요, 한서연 씨. 그가 경고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반경 1미터 안으로 들어섰다. 지역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절대적인 영역을 침범했는데도 그의 몸은 도망치기를 거부했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지역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향하는가 싶더니 방향을 바꾸어 그의 가슴 중앙에,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에 가만히 얹혔다. 지역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그녀의 손바닥 온기는 혐오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미친 듯이 요동치던 그의 내면을 잠재우는 닭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상처 입었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멍 자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감정을 깨달아 버린 자의 새로운 상처를 말하는 것이었다. 지역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위를 덮은 그녀의 온기에 모든 논리를 상실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어색하게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처럼 망설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크고 차가운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두는 듯한 자세였다. 그는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심장 위에서 그녀의 손과 자신의 손이 맞닿은 이 작은 접촉을 통해 그날 청문회장에서의 격렬한 포옹보다 더 깊은 의미의 안음을 배우고 있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데이터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따스한 봄 햇살이 새로 문을 연 한서재단의 현판을 비추고 있었다. 디지털 정의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서재단.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한서연은 이전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축사를 잇고 있었다. 그녀의 재단은 퀀텀 다이나믹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청중석 뒤편, 검은색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권지혁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이 정원에서 그를 발견했다. 와주셨네요, 회장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요. 지혁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재단의 작은 정원을 나란히 걸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다. 편안했다. 서연이 정원석에 발을 헛디뎌 살짝 비틀거렸다. 그 순간 지혁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감싸 안거나 방어적으로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은 그에게 잡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조금은 어색했지만 따뜻하고 견고한 그의 손길이었다. 지혁도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이 고르지 못하군. 그가 말했다. 여전히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말투였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된 세계 밖으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새로운 방정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